이번 영상은 일상 속의 은근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든지 아유 나이가 있는데 그냥 이해해야지 같은 거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어쩌면요 그 이해나 침묵이 사실은 당신의 권리를 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일상 속 은근한 인권 침해 이걸 보면서요 이게 뭐 법적인 차별이다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은근한 것들. 네, 나이 때문에 겪게 되는 좀 불편한 경험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부터 볼까요? 79살 이금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아파트 주민회의. 맞아요. 처음 참석해서 관리비 인상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관리소장님이 웃으면서 어르신 그냥 두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랬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다른 주민들까지 막 웃었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회의에 가기가 좀 꺼려지셨다고 해요. 참. 이게 딱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그런데요. 이 상황만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명백하게 차별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 발언할 기회를 막고 또 나이를 이유로 이렇게 논의에서 배제하려는 태도 있잖아요. 네네. 그 태도 자체가 개인의 어떤 존엄성, 이걸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여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건데요. 아, 맞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 다음 회의에 딱 참석하셔서 저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이 집의 25년 차 주민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적어서 명확하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심지어 어르신 대표로 위촉까지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진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특히 다른 사람들도 막 웃고 그러면 더 위축되기 쉽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죠. 혹시 이렇게 금자 여사님처럼 바로 딱 나서기 어려운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이게 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것 같아요. 꼭 그 자리에서 막 즉각적으로 반박해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네네. 금자 여사님처럼 좀 차분하게 글로써 의견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회의 끝나고 나서 관련자한테 조용히 좀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좀 믿을 만한 다른 주민하고 먼저 상의해서 좀 지지를 얻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좀 불편하다 느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딱 인지하고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표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거죠. 네, 맞는 방식으로 표현할 기회를 찾는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공동체 경험 말고도 되게 사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곳.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많죠. 82살 정혜수 어르신 경험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주로 따님이랑만 이야기를 나누더래요. 보호자랑만요? 네. 그러다가 MRI 비용 얘기가 나왔는데 따님이 그냥 아유 비싸니까 그냥 약만 드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본인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속으로 아니 내 병인데 왜 내가 결정 못하지? 이런 씁쓸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게 참 가족이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요.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알 권리입니다. 자기 건강 상태가 어떻고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내 몸인데. 근데 이게 제한된다? 그러면 이거는 의료 인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 어르신 같은 경우도 다음 진료 때 딱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같이 듣고 판단할게. 내 몸에 대한 일은 내가 알고 싶어. 이렇게 분명하게요. 그러니까 그제야 의사도 어르신하고 눈을 맞추면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아,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서야 했군요. 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나선 거죠.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 목소리는 작아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 보호하려는 의도가 당사자의 어떤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요? 네. 환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충분히 설명해주고 마지막 결정은 결국 본인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존중. 핵심이네요. 이렇게 뭐 의료 결정처럼 좀 중요한 순간 말고도요. 진짜 평범한 일상 대화 속에서도 미묘하게 무시당하는 느낌? 불편함 이런 게 스며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더 잦을 수도 있고요. 74살 이선옥 여사님 사례가 마지막인데요. 경로당 후배 회원이 자꾸 아이고 우리 선옥 할머니 또 까먹으셨면 그 세대는 잘 몰라 그냥 드세요 뭐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아이고, 이것도 참.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셨는데 자꾸 반복되는 할머니라는 호칭이랑 그 무시하는 듯한 말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점점 말을 아끼고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법적으로 딱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연령차별 에이지즘에 기반한 정서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서적 괴롭힘.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들이 그냥 농담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듣는 사람한테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듣는 사람은 계속 쌓이니까요. 근데 이 선홍 여사님 대처가 또 인상적인데요.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얘가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말 같지만 나한테는 그게 아프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딱 전달하신 거예요. 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뒤로는 호칭도 선옥 언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그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은 뭐 악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을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닌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처럼요. 누군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꼭 무슨 거창한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있죠. 네, 일상 속에서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아니면 저분은 나이가 많아서라는 그런 틀에 가두는 시선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 뭔가 좀 불편한데?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감각,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알아차리는 감각과 표현할 용기. 네, 조용히 그냥 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오해나 무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혹은 뭐 최근에요. 당신이 듣거나 경험했던 말이나 행동들 중에 혹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좀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거 그런 건 없으셨나요? 어쩌면 그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행복 추구권 침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